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오락가락한 날씨가 계속 이어졌던 오늘 하루였습니다.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말이에요. 예. 이 정치 토크를 뭐 다운로드 받는 횟수라든지 예. 열기를 보면요. 예. 대선 전과 거의 비슷하게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선 전에 저희의 인기가 뭐 상당히 좀 설득력이 있다. 그 순위로 보나 뭐 당시 열기로 보나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 이유는 서영석 이사님의 모든 예측이 거의 다 맞았습니다. 졌잖아. 그런데 그게 진 게 아니었어. 진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진 마치 그 진보당 조봉암 선생 같은. 조봉암 선생은 뭐 현격한 표차로 졌지만 네. 이건 뭐 3% 차이였는데 이 지금 드러난 이런 NLL 공작이라든지 또 이 국정원의 댓글 공작 이것만 보더라도 그 3%가 충분히 좁혀지고 넓어지고 가능했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의심되는 정황들이 많이 있는데 뭐 그런 건 의심으로 일단 나부도 놓는다 손 치더라도 예. 드러난 사실만으로 봤을 때도 특히 NLL 공작은 노년층의 투표 열기를 매우 독려하는데 크다란 도움이 됐다는 점은 부인하기가 어렵죠. 예. 예. 그래서 뭐 다음 선거 때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이걸 뭐 예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보니까 말이에요. 예. 오늘 그 곽병창 칼럼을 쭉 읽어보니까 예. 이 중앙정보부 한겨레 칼럼이죠. 네, 예. 중앙정보부 예. 그다음에 안기부 국정원에 이르기까지 예. 김대중 노무현 두 정권을 제외하고는 항상 선거 공작을 벌였어요. 그리고 항상 성공했습니다. 재미를 봤고. 딱 한 번 실패했어요. 예. 권영애의 총풍 공작은 미수에 그쳤고.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이해창이가 떨어지고 김대중이 당선됩니다. 그걸 뭐 천운이라고 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김대중 대통령에게서 노무현 대통령 넘어갈 때는 뭐 당연히 네. 그런 거 할 이유도 없었고 그때 사실 이해창이가 다시 유력했지 않습니까? 예. 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게 없었죠. 예. 자, 2016년에 총선이고 2017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당장 내년은 지방선거가 있고요. 이런 선거를 앞두고 공정보도 매체 하나 없다면 이건 뭐 2012년의 상황이 재현될 수밖에 없는. TV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국민 TV가 그 대안이 되겠다. 저희가 이렇게 공언하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저희에게 역할을 맡겨달라 호소하고 있는데 여기에 응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3월 3일 날 창립발기 대회를 하고 예. 4월 뭐 초중순인가에 우리가 라디오 개국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이제 불과 석 달 흘렀어요. 예. 석 달 동안에 조합원 수가 뭐 한 15,000명을 돌파했다. 예.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는. 그러나 TV 뉴스를 하다 보니까 항상 조합원 숫자가 너무 모자라요.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하루에 한 1,000명씩, 2,000명씩 팍팍 늘면은 그냥 올해 안으로 다 끝날 건데. 그렇습니다. 참 그게 마음대로 안 되네요. 국민 TV의 조합원이 되는 것은 국민 TV의 임직원을 위해서 돕는 게 아니라 네. 언론혁명 나아가서 이 세기적 정치혁명을 부르는 그런 투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국민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친절한 고대리가 모십니다. 국민 대리운전. 국민 TV 조합원을 위한 국민 대리운전 1544-9411 서울 경기 어디서나 친절하게 모십니다. 국민 TV 조합원과 함께하는 국민 대리운전 1544-9411 송하능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각종 근육통, 신경통 치료 전문 케어 지압천사.com 척추교정, 자세교정 치료 전문 케어 지압천사.com 국가공인자격 보건의료 허가기관
지압천사.com 7호선 노원역 3번 출구로 오시면 됩니다. 주소창에 한글로 지압천사.com 예약 문의는 서울 936-4777 그런 이 국내 정보가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국제 정보라든지 대북 정보가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국내 정보라 하더라도 거기에 우리나라의 그 안보와 전략에 필요한 기본 정보들이 있거든요. 예. 그것을 아예 없애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빈대 잡으려고 초과상관을 없애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개혁은 할 만큼 해놨습니다. 장치를 할 만큼 해놓았다. 더 이상 무슨 국내 파트를 없애라 뭘 하면은 정보기관에서 역할을 못할 정도로 강하게 법적 제도적 장치를 해놨습니다.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을 갖다가 사실상 안 하겠다는 식으로 하니까 아예 그 고삐 풀린 지금 보면은 그냥 고삐 풀린 도사견처럼 길거리를 갖다가 활보하는 대단히 위험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자체 개혁안을 내놓으라고 한 것은 네. 사실상 지금 국정원은 수술대에 누워야 할 환자인데 네. 의사들은 의사들에게 수술하지 말라고 하면서 수술은 환자 스스로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다름없거든요. 네. 맨 처음 들으셨던 멘트는 유기준 새누리당 최고위원 그리고 20년 정도 국정원 직원으로 있었던 새누리당 이철호 의원의 말이었습니다. 이분들 얘기는 국정원 개혁 할 거 없다. 다 했다. 더 이상 할 거 없다. 왜 무슨 국정원이 왠가 공작을 저지를 것처럼 다들 인식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국정원 출신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안기부 때부터. 자, 유기준 최고위원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파트 부문을 없애버리면은, 국내 파트 안에서도 국정원이 할 일이 있다. 그 기능마저 다 없애버리면은 정부기관으로서 제 기능 수행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는 맨 앞에, 두 사람의 목소리는 새누리당 사람 얘기고, 아시죠? 그 다음에 들으신 목소리는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말인데. 아니, 도사견이라는 무슨 국정원이 지금 환자인데, 환자 보고, 자기 스스로 수술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원 셀프 개혁 주문에 대해서 그야말로, 아주, 일축을 했습니다. 근데 이철호하고 유기준이가 말이에요. 예.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저는 일리는 있다고 봐요. 예. 그게 사실 국정원의 공작이 아니었으면은 박근혜가 당선될 수 없었다라는 인식을 이 친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그때는 박근혜라고 하는 나름대로 보수 쪽에서는 가장 강력한 후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밀려서 국정원의 각종 공작들 드러난 것만 댓글 공작이 있고 NLL 공작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통해서 간신히 당선이 됐는데 플러스 알파 다른 부정들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죠. 예. 근데 이제 후보군들도 시원찮은 이 마당에 국정원의 국내 파트를 없애버리면은 우리 뭐 먹고 다음에 재집권 하느냐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딱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 제가 항상 우리 서영석 이사님을 추켜 세우려고 추켜 세우는 게 아니라 다른 건 몰라도 말이죠. 우리 서영석 이사님은 보수의 셈법 이에 아마 가장 정통하신 분일 겁니다. 내가 보수라서 그래요. 예. 사실 그런데 남들이 나보고 보수가 아니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이상한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저보고 정부 어쩌고 하는 거 보면 참 한심해 죽겠어요. 아마 표창원 박사도 내일인가? 예, 내일 저희 정운현의 타임라인 시간에 출연합니다. 생방송으로. 예, 1시간 풀로 출연하죠. 표창원 박사도 아마 그런 생각일 거예요. 예.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자기 보고 정부 빨갱이로 가니까 정말 진짜 보수라고 생각하는 표창원 박사 눈에는 얼마나 가소롭게 보이겠습니까? 제가 봐도 그래요. 진짜 가소롭게 짝이 없는 쓰레기 같은 놈들이 있죠. 네.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그 신천지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한테 참 죄송하지만, 하여간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걸 좀 양해해 주시고요. 이건 마치 우리나라의 새누리당이 내가 보수요라고 하는 것은 이 신천지가 나는 개신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신천지는 개신교 아닌 모양이죠? 일단 그 개신교의 이른바 주류 교단에서는 아니라고. 이단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예, 우리도 그렇죠. 저처럼 진짜 주류 보수, 진정한 보수 눈에는 새누리나 그 떨거지들은 완전 사이비 가짜 자칭 보수들이지. 근데 확실히 우리 서영석 이사님은 진보는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제 인생에서 선택은 항상 진보 쪽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상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니, 근데 따지고 보면 삶의 그 방식은 완전 보수 꼴통인데. 아니, 이렇게 말하면 문익환 목사도 실은 보수예요, 그 양반도. 따지고 보면. 아니, 민족의 이익을 대변하려 하고, 외세 개입을 싫어하고, 누구보다도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 애쓴 분. 이게 바로 보수지. 그냥 지들 그냥 살기 편한 대로 부정, 불법, 비리 이런 거 획책하면서 외세에 달라붙고, 기회주의적 처신을 하고, 어떻게 이런 게 보수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네, 하여간 저희가 보수란 무엇인가를 강의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보수의 셈법에 정통하시는 우리 서영석 이사가 보시기에는, 지금, 새누리당이 국정원에 국내 파트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자기 대권을 위한 포석이다. 당근이죠. 말밥이지. 얘기하면 이만 아픈 거죠. 박근혜 때도 걔네들이 총 풀 가동돼가지고 간신히 얘기했는데, 없애버리면은, 진짜 그야말로 국정원 계획하면은, 자기들은 뭐 가지고 재집권하느냐. 네. 그런 푸념이에요. 그게 이철우처럼 안기부 출신들이 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더 이상 기억할 게 없다는 그렇죠. 이철우의 말을. 큰일 나니까. 이철우의 말을 들으면은 도대체. 그러니까. 열린우리당 쪽에서도 이철우가 있지 않았나요? 있었죠. 동명이인의. 이철우는 오히려 또 종북 주사파 빨갱이로 몰려가지고. 이게 이름이 같다고 해서 인간이 같은 건 아니에요. 네. 박정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제일 많이 압니다. 네. 그러나 죽은 박정희하고 같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국민일보에도 박정희 기자 있습니다. 또 종교부에 있었어. 아주 착한 친구였는데 지금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알아요, 그 양반. 알아요? 예, 또 굉장히 좋은 분이었어요. 하여간 여담이었고. 자, 그렇다면은 결국 박근혜의 셀프 개혁, 국정원에 대한 이런 셀프 개혁 주문은 개혁하지 말라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예. 그게 참 잘했다. 예. 이게 이런 거죠. 야, 국정원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계획이란 이름으로 진짜 말을 이렇게 비틀고 말의 본뜻을 왜곡하는 이런 인간 군상들은 내 처음 봐요. 네. 그럴 것이니까 니들 간섭하지 마! 라고 말하자면 남재준에 대해서 재신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재준 국정원이 그냥 기고만장해가지고 오늘 성명을 통해서 저기 NLL을 갖다 북한에 갖다 바치는 그런 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하태경이라고 이 사람도 옛날에 주사파 했다고 그러는데 전향해가지고 새누리당에 국회의원 된 사람이 있어요. 난 예. 개인적으로는 전혀 모르는데 이 양반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좀 길지만은. 국정원 너무 하는군요. 오늘 성명을 내 노 전 대통령의 발언 NLL 포기가 맞다고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국정원의 행동은 세 가지 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먼저 국정원은 정보기관이지 정무적 판단기관이 아닙니다. 국정원은 본인들이 입수한 정보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전달하고 이 정보를 해석, 판단, 정무적 결론을 내리는 기관은 국정원이 아니라 국가안보실입니다. 따라서 노무현 발언이 NLL 포기가 맞는지 아닌지 굳이 판단을 내린다면 이 기능은 국정원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국가안보실에서 해야 하는 겁니다. 국정원이 NLL 포기가 맞다고 단정하는 것은 심각한 월권행위입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예. 두 번째는 더 큰 문제예요. 정상회담 회의록은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서인데 이 문서에 대해 북한은 노무현 발언이 NLL 포기가 맞다고 주장해 왔고 당시 이제 14 정상회담 후속으로 열린 국방장관 회담이 있어요. 네. 그 국방장관 회담에 참가했던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 지금 박근혜 정권에서 국가안보실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장수 장관은 이를 계속 부인해 왔습니다. 즉 김장수 당시 장관은 NLL 포기가 아니라고 해석을 해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국정원이 NLL 포기가 맞다고 결론을 내림으로써 남한 정부의 기존 주장이 아닌 북한 정부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사실상의 이적 행위를 해버렸습니다. 예. 국가안보의 최전선에 서야 할 국정원이 국가안보를 해치는 이적 행위를 의도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박근혜가 소모적인 NLL 논쟁을 그만하자라고 했는데 이제 이거를 오버해서 해석을 해가지고
국정원이 새롭게 논쟁에 불을 질렀는데 이거는 박근혜 지시사항에 대한 전면 항거다. 이렇게 하태경 의원은 이제 설명을 하면서 아니 그 하태경 의원이야말로 정말 보수의 논리에 충실했네. 그렇지. 이게 그렇잖아요. 바로 보수예요. NLL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NLL을 노무현이 포기했다라고 새누리당이 이야기하는 것은 당장 새누리당이 이게 정파적 이익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이 보기엔 어라? 그 지난 정권에서 포기했다고 얘네들이 규정하고 있네. 그럼 약속 지켜야지. 그러니까. 네가 그 정권을 인수했잖아. 그게 새누리당이 지금 국정원과 합작해가지고 NLL을 북한에 지금 상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대체 종북 정권이 어딥니까? 도대체. 이런 종북스러운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태경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얘기가 진짜 이거 꼭 해주고 싶어. 오늘 성명도 국정원 명예를 위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국정원 명예를 위해서 국가의 이익과 명예를 저버린 오늘은 후일 역사에서 국정원이 자폭한 날, 국정원이 자살한 날로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하태경 의원 참 훌륭하네요. 우리 한번 초대해야 되겠어요. 훌륭하기 때문에 공천받기 힘들었다. 힘들게 됐다. 이렇게 또 우리는 또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정원이 한 얘기가 이런 거거든. 성명을 냈죠, 그죠? 네. NLL과 관련해서 남북 정상회의록 내용은 남북 정상이 수차례에 걸쳐 백령도 북방을 연한 NLL과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서해 해상 군사 경계선 사이 수역에서 쌍방군대를 철수시키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경찰이 관리하는 공동 의료구역을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것은 NLL 포기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성명을 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국정원이 발표한 이게 노무현이 합의한 게 아니고 김정일이가 주장한 거예요. 이렇게 하자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합의 안 해줍니다. 이거 말하자면 NLL 위에다가 평화 수역을 덮자라고 역제안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문제는 실무회담으로 넘겨요. 그래서 실무회담에서 바로 김장수 국방장관이 바로 등면적 안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쉽게 얘기해서 NLL을 중간에 놓고 북한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거리까지 이거를 딱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다가 평화수역을 만들자. 이제 요걸 할 것이냐. 이게 등거리예요. 그리고 등 면적. 거리로 하지 말고 면적으로 하자. 왜냐하면은 이 지도를 보면은 서해 5도가 북한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바로 해주 코앞이에요. 육안으로도 보여요. 보입니다. 그래서 등 거리로 하게 되면은 해주 바로 앞에까지 가요. 그래서 거리로 하면은 북한이 절대 안 받아들일 테니까 등 면적으로 하자. 쉽게 해서 도서가 많이 있으니까 이걸 요리조리 해가지고 NLL 북방의 그 면적과 이게 말하자면 북한이 양보하는 면적과 우리가 양보하는 면적을 동일하게 해서 이거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자. 이제 이런 취지로 협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안 되죠. 다 나가게 돼가지고 이명박 정부 때는 더 이상 논의가 진전이 안 됐단 말입니다. 이게 남북 정상이 만났을 때는 김정일이가 그렇게 하자라고 주장했던 것을 마치 노무현이 그렇게 주장한 것처럼 이렇게 왜곡을 해놨어요. 야, 진짜, 나 국정원 애들이 지금 거의 미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들어요. 이거는, 그게 뭘 믿고 하는지 모르겠어. 이게, 보수신문들하고 방송을 확실히 장악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거짓말을 해도 국민들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게다가, 지난번에 NLL 대화록을 깔 때는 국정원이 명예를 위해서 깐다고 남재준이가 씨부랑거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NLL 포기를 밝히고 국익을 위해서 또, 깠다고 또 이렇게 또 말을 바꿔요. 누구 국익을 위해서 깠어? 하태경이 얘기 따르면 북한 국익을 위해서 깐 거 아닙니까? 나 진짜, 이런 집단과 조직이 결국은 김정일을 이렇게 하는 이런 국정원 조직이 과연 존재해야 되는지조차 의문스러워요. 자, 오늘 그런데 국방부에서도 복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육사 선배 아니에요. 남재준이 김관진에게 있어서. 그래서 혹시 이것과 좀 연관돼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면서 이 장군들 특유의 충성심이 발휘된 것이 아닌가 앞뒤 안 가리고
이런 것도 보이고요. 그러니까 정무적인 고려는 전혀 없이 이가 오로지 이 충성 마인드로 무장된 이런 군인 출신 이런 장관들 또 국정원장이 나서서 이렇게 국면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근데 누가 시키지 않고서 이런 일을 할까요? 그 두 사람이? 난 이거를 알고 예. 박근혜가 국방장관 국방부와 국정원에게 지시했다고 도저히 생각 안 듭니다. 진짜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은 너무 사태가 심각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이 설마 그러진 않을 거예요. 뭔가 박근혜는 확실하게 하라라고만 그 주문을 했는데 밑에 있는 인간들이 잘못 그것을 읽어가지고 확실히 하라라는 말을 확실히 노무현 책임으로 하라 이렇게 알아듣고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예를 들어 노무현 책임 없다 이렇게 나가면은 욕을 바가지로 먹을 거니까 반사적으로 이제 국정원 진실과는 무관하게 우리 각하가 좋아할 결론으로 남재준이도 밑에 있는 국정원 직원들한테 휘둘리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국정원은 완전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아닙니까? 네. 국정조사도 받아야 되고 네. 국정원 계획에 대한 여론도 아주 더세단 말이에요. 네. 아무리 대통령이 박근혜를 하더라도 여론도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새누리당도 다음에 선거도 있고 한데 이런 식으로 계속 쌩 까다가는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국정원 도움 못 받으면 큰일 나니까. 최소한 계획하는 신용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조직 보호 논리를 펼치다 보니까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결국은 독재 정권이나 부도덕한 정권이 말로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스텝을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해명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사람의 감정에 불을 더 지르고 이걸 막기 위해서 탄압에 탄압을 더 가하고 이딴 식으로 하다가 결국은 맞아 죽고 끌어내려서 죽는 이런 불행한 사건들이 역사에 많이 있거든요. 아니 그 룩셈부르크 얘기를 제가 앞서서 조상훈의 타임라인에서 얘기했는데 그 뉴스 보셨어요? 아니요. 룩셈부르크 총리가 그만뒀는데 18년 동안 그 총리 역할을 했었어요. 18년이면 박정희하고 똑같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왜 물러났느냐? 룩셈부르크의 정보기관이 비리를 저질렀고 남몰래 사찰하다 걸린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비슷하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총리하고 무관한 일이에요. 총리하고 무관한 일이지만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이제 물러나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국정원 자기하고 때문에 유관한 일이잖아. 국정원 때문에 당선된 거 아니야, 박근혜가. 그렇지. 그런데 완전 남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그 셀프 개혁하라고 환자 보고 스스로 치료하도록 하라고 이게 이런. 이제 유체이탈 합법인데. 예. 그래 놓고는 이제 또 국정원은 거기에 화랍이라도 하듯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떤 실질적인 정치적 라이벌인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맞으면 국면을 이게 국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고. NLL 공작이 결국은 이제 들통이 나면서 그걸 덮기 위해서 원세훈 국정원이 아니라 남재준 국정원이 지금 칼 들고 덤비는 꼴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원세훈 국정원이 이명박이가 박근혜한테 보복 당할까 봐서 지가 알아서 박근혜를 도와준 게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남재준이가 만천하에 지금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추근을 똥통에다 빠뜨리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똥물이 아니고 풀장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뭐 자기들이야 풀장이라고 생각하겠지. 그러나 풀장에 노랗게 뜨다는 게 황금이 아니고 똥이라는 사실은 이게 떨어져 봐야 아는 겁니다. 그게 비극이에요. 예. 다른 사람들은 온 국민은 냄새가 나가지고 똥물이라는 걸 아는데 그 주변에 있는 십상시들은 그게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봐야 맛을 안다니까. 자, 이런 식으로 국방부하고 국정원이 NLL 포기 발언이 있었다. 그런 식으로 곡해를 하고 왜곡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서 이사님 보시기에. 글쎄요. 나도 무슨 국정원이 뭐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이지랄을 하나 아니면 진짜 판단력이 부족해가지고. 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봅니다만은 만약에 친위 쿠데타가 일어나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그러면은 뭐 진짜. 이 친위 쿠데타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헌정 질서, 민주적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영구 집권을 하는 그런 게 유신 헌법이 친위 쿠데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투표로 뽑히는 게 아니라 영구적으로 집권할 수 있는 길을 택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심마저 들어요. 안 그러면은 국정원이 뭘 믿고 저런 짓을 하는지
진짜 뭐 미쳤다고 봐야 되는 거지.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지만. 그 정신이 있다면은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하는 걸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가장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이 박근혜의 신임을 믿고 저렇게 바로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네. 이게 사실은 오히려 박근혜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냥 묻을 수 있는 일을 더 아프게 종기를 파헤치는 이제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친위 쿠데타가 일어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영구 집권하는 겁니까? 그럴 일은 거의 없지만 있을 수 없겠다고 저희는 말합니다. 뭐 다른 게 아니고 예. 국정원과 국방부가 지금 합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박근혜를 흑사비로 만들어 놓고 네. 반대하는 세력을 전부 종북 빨갱이로 얽어서 전부 깜빵에 집어넣는 네. 그런 식의 친위 쿠데타라고 하는 것은 대빵은 안 바꾸고 네. 밑에를 조진다는 얘기거든요. 예. 뭐 진짜 그런 식의 의도라도 있어서 그런 거라면은 뭐 끔찍하긴 하지만은 예. 그래도 적어도 미친 건 아니다라고 예. 볼 수가 있는 건데 네. 그런 게 아니라면 미친 거죠 이거는. 이건 나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건지. 이게 예를 들어서 국정원이 합리적인 주장을 한다면은 그 이해가 하는 거죠. 그러나 국정원이 올 성명에서 낸 뭐 이런 이야기들 이게 어디 뭐라고 돼 있더라? 이게 북한이 현재 NLL과 자기들이 만든 해상 경계선 사이의 수역을 평화 수역으로 하고 의료를 공동으로 같이 쓰자고 김정일이가 제안을 해요. 네. 노무현 대통령에게. 근데 김정일의 제안을 노무현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긴 하지만은 NLL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있기 때문에 수용을 못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역으로 거기를 평화 수역으로 만들자. 라고 역제안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역제안에 대해서 김정일이가 처음에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나중에 결국 받아들이면서 구체적인 것은 예. 이제 실무회담으로 넘기는 네. 여기까지가 팩트거든요. 예.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강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웃기는 거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런 방식의 기밀을 누설함으로써 지금 북한이 웃고 있을 겁니다. 그래, 이 자식들, 니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 우리 다 갖고 있어? 누구야, 뭐, 정몽준부터 시작해가지고, 김문수, 박근혜, 그 아버지 박정희의 친서, 다 갖고 있어. 그거 다 까면은 니들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그때 가서 또 그러겠지.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다 북한이 날조한 거라고. 아이고, 참. 정치를 하려면 보수해서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거는 무슨 그냥 거짓말하면 그만이고 후한무치해도 사기를 쳐도 정우택이도 지금 최고위원 하고 있지. 정우택이가 정의를 얘기하고 이회주의를 얘기하는데. 정우택이가 노무현을 반영의 대통령이라고 그럴 때 틀근배가 그래서 그래 유시민 장관도 그런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에서 연설로 박수를 엄청 받았다더라. 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보면은 DMZ 비무장지대에 생태평화공원을 만들겠다고 나온다. 어이구, 이게 무슨 말씀이야? 이건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 의회에서 연설하면서 박수 존나게 받아요. 네. 근데 대화록에도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NLL 대화록에도 생태평화공원을 만들자. 그래서 DMZ단의 무기를 철수시키고 생태공원을 만들려면은 북한과 합의를 해야 되는데, 예? 자, 비무장지대에서 그 무장을 하고 우리가 들어앉아 있으니까 둘 다 이걸 빼내면은 공동의료구역 개념하고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DMZ에 그렇게 하면은 군사분계선이 없어지는 거냐 이거야. 예. 지금 NLL 가지고 샨도리당이나 보수 수구 신문들이 주장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DMZ의 평화생태공원을 만든다는 박근혜는 군사분계선을 갖다 없애가지고 남한의 쪽에 있는 DMZ 밑에 있는 남측 5km인가 그걸 갖다가 북한에 갖다 바치는 행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휴전선을 통째로 들어가지고 북한에 헌납하는 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논리로 따지자면은 그렇지. 그게 말이 되느냐 이거야. 박근혜가 평화생태공원을 만들자 DMZ에 하는 말이 옳다면은 그 바다에 공동 평화 수역을 만들자는 노무현 주장도 옳은 것이라 얘기죠.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독해력인데 박근혜가 하면은 위대한 일이고
노무현이 똑같은 걸 받아야지 하면은 이적 행위고. 북한에 뭘 헌납하고 뭘 포기하고 이런 거라면 저도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니 도대체 얘네들은 대가리가 있는 건지 IQ가 제대로 돼 있는 건지 진짜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은 건지 이게 궁금해요. 내일인가 그 여야 의원 5명 뽑아가지고 그 저기 어디 뭐 성남에 있는 국가기록원인가 거기 가가지고 뭐 대화록인지 본다는데 네. 난 진짜 새누리당 의원들은 한국어 검정시험을 치른 다음에 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독해력이 없잖아. 큰 지식을 요하지 않는 그런 수준이라도 꼭 정치를 하고 싶으면 보수해서 하면 되겠어요. 뭐 보수야 뭐 많은 걸 요구하지 않잖아요. 돈만 있으면 되니까.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주말 동안에 온 국민들이 뜻을 모아서 이런 폭주하는 현 정권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릴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수단 촛불 집회가 이렇게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정을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토요일 저녁 7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입니다. 원래는 청계광장으로 공지가 됐었는데 네. 장소를 옮겨서 서울광장에서 진행합니다. 부산은 역시 13일 토요일 저녁 7시 서면 주디스 태화 앞에서 있고 대구는 같은 날입니다. 13일 토요일 저녁 7시 대구 동성로 CGV 한일극장 앞입니다. 광주는 12일 금요일이네요. 저녁 7시 금남로 삼복서점 앞이고 대전도 역시 12일 금요일 저녁 7시 대전역 서광장, 울산도 금요일 12일 저녁 7시 성남동 뉴코어 앞에서, 그리고 경남 창원은 12일 금요일 저녁 6시 정우상가 앞에서 있습니다. 창원에서 행사를 해서인지 표창원 교수가 그날 참석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래요? 예. 창원의 표창원이네. 그러니까 표창원 교수가 내일 아침 8시에 저희 정운현의 타임라인 나오시고 바로 그날로 바로 창원으로 내려가셔서 행사에 참석하실 모양입니다. 충북 청주 바로 12일 금요일 저녁 7시 성안길 차 없는 거리, 제주시 같은 경우 매일 저녁 7시에 제주시청 앞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의 경우 오는 15일 이제 춘천은 항상 월요일 날 하더라고요. 월요일 날 저녁에 춘천 명동에서 진행하는데 비가 와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특히 서울 토요일 저녁 7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NLL은 그냥 만든 거예요. 유엔군 사령관이.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영역이에요. 우리 헌법에 따르면 한반도와 부속도서 전체가 우리 영토예요. 그러면 NLL과 군사분계선은 뭐냐? 그거는 우리 헌법이 실제적으로 효력을 미치는 지역의 맨 북쪽 끝이죠. 그래서 우리 영토의 일부예요. 거기가 우리 영토의 끝이 아니라고요. 우리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 전체예요. NLL은 일단 남북 대치 상황, 정전협정 체제에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우리 헌법의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지역의 경계선인 거예요. 이거 지켜야죠. 근데 이것만 지키고 있으면 언제 통일이 되고 언제 평화가 와요? 이걸 극복하고 넘어서려는 노력을 해야죠. NLL은 그냥 있고 육지의 군사분계선이 그냥 있더라도 군사분계선을 둘러싸고 있는 DMZ 지역이 평화생태공원이 되고 NLL을 둘러싸고 있는 서해안 해역이 공동어로구역, 평화수역이 될 때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한반도와 부속도서 전체를 우리의 영토로 하는 대한민국이 언젠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유시민 전 장관의 말이었습니다. 네. 앞서서 서영석 이사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네요. 예. 참 구구절절하네요. 참 이 양반 말씀은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NLL을 사수한다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는 게요. 우리 헌법은 북한 전역도 영토로 두고 있습니다. 근데
NLL을 사수한다는 말은 뭐예요 도대체? 아니 그리고 토 아니고 뭐 북한은 우리 형 토 아니야?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NLL이란 말이 뭡니까? 서해 북방 한계선 아니에요. 그렇죠. 서해 북방 한계선은 NLL은 북한으로 넘어갈 수 없는 선이에요. 북한으로 넘어갈 수 없는 선을 우리가 피를 흘려가면서 지켰다? 이게 뭐야 그럼 도대체? 아니 이제 이런 거지. 아니 그럼 보수는 평소에 막 북진 통일 얘기하고 있는 판인데 우린 절대 NLL을 넘어가지 않기 위해 피를 흘리면서 지켰다? 이런 말 아니에요 도대체? 아니, 이제 뭔 소리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NLL이라는 게 결국은 제 50년대 53년에 정전이 될 때 육지에서는 일진일퇴 공방을 벌였잖아요. 예. 그래서 미군이 사수하고 있는 이 서해안 쪽은 많이 못 올라가고 국군이 이제 전쟁을 했던 동해안 쪽은 많이 올라가가지고 DMZ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돼 있습니다. 글쎄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유가 그렇죠, 그래요. 고성까지. 네. 우리는 우리 국군들은 어떻게든 땅을 많이 먹어야 되니까 막 피를 흘리고 해서 진짜 NLL이 아니고 군사분계선 위로 올렸고 이쪽 서울 쪽은 미군이 전쟁을 했거든요. 아이 그 정전할 건데 뭐하러 싸워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쩐지 왜 이렇게 돼 있나? 왜 대각선으로 돼 있나 싶었지. 그리 된 거죠. 그래서 설악산 이게 1976년인가 그때 처음으로 개방이 됐는데 천불동 계곡에 처음 올라간 그 등산 가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설악산 계곡에 그야말로 인민군하고 우리 국군들의 녹선 철모와 해골 소총이 즐비했다는 건 아닙니까? 그게 엄청난 격전지였어요. 아, 그랬어요. 그럼요. 그래서 결국은 설악산 위로 해가지고 금강산 가까이까지 올라간 건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육지는 그렇게 일진일퇴 공방을 벌였지만은 바다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유리했어요. 왜냐하면은 해군력이라는 게 사실 남북한이 거의 다 없다시피 했는데 우리는 유엔군이 있었잖아요. 예. 미군 해군력이 있으니까 서해는 우리가 거의 다 먹은 거야. 예. 그래서 서해 오도를 보면 해저 바로 코앞에까지 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때 NLL을 끈 이유는 사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냐면은 그때 이승만 정권은 북진 통일을 그때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멍청한 것들이 신바라는 이 박사에도 나오는 얘기지만은 진짜 주제를 모르는 인간이에요. 아니 북한이 남침할 그 뻔히 알면서도 권력 유지를 위해서는 눈을 감아야 된다는 그런 그 얘기도 있었다며 신바라는 이박사 들어보니까 그러던 그 이승만이가 미군과 유엔군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이 정도로 이제 만회를 하니까 북진 통일 이제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NLL을 꺼가지고 더 이상 못 올라가도록 만들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해군력은 그 유엔군 쪽이 압도적으로 우세니까 북한이 아무 얘기를 안 했어요. 합의를 못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언제부터 문제가 되느냐면은 이제 유엔군이 철수를 하고 자주국방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우리를 또 하고 있는데 북한이 훨씬 더 70년대까지는 빨리 발전을 했거든요. 해군력이 북한이 70년대 들어가지고는 더 좋아졌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NLL은 우리가 합의해가지고 만든 선도 아니고 유엔군 사령부에서 지맘대로 끊어놓은 선인데 이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NLL을 갖다 북한이 인정을 안 하면서 점점 이제 그쪽으로 북한 함정들이 쳐들어오곤 했어요. 네. 그래서 피를 흘려서 지킨다 어쩌고 얘기가 전혀 말이 안 되는 건 아닌데 내가 웃긴다고 생각하는 거는 피를 흘려서 지켜가지고 싸움에서 이긴 정권이 어느 정권이냐 박근혜 정권이나 이명박 정권이 아니에요. 김대중 정권이에요. 아니 어디다 대고 그런 스피커를 하고 있어. 이명박 때는 천당이 깨졌잖아. 피를 흘려서 지키기는 엠병을 맨날 쭉 터지기만 해놓고. 아니 어떻게 김정일이 죽었는데 그거를 국정원이 온 국민과 함께 텔레비전 생중계로 봤어요. 아, 그게 원세훈이가, 그러니까 이게. 댓글 열심히 다느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아이러니입니까? 요즘 드러나고 있는 사실들 보면은, 그게 이제, 나 그때 이해는 안 가더라고. 뭐냐면은, 이른바 해외 파트. 외국에 가는 거. 이게 이제 국가 예산 가지고 애들 데리고 나가서 영어도 가르치고 할 수 있으니까 선호하는가 봐요. 이게 이제 해외에서 특히 북한하고 접촉이 되는 부분들도 많고 해가지고 정보를 많이 입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외 파트 함부로 교체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휴민트를 해가지고 다 사람과 사람이 연결돼가지고 정보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원세훈이가 딱 국정원장이 되고 나서 다 그냥 해외 요원들 다 들어오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지똘마이들 그게 갖다 앉히려고. 국정원에서 해외 업무를 한다는 것은 아무나 안 시키거든요.
그렇지. 최소한 말은 통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진짜 국정원에서 해외 업무를 한다는 거는 엘리트 코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자기 최측근들을 갖다 앉히려고 유능한 사람들을 다 끌어오고 말이죠. 그딴 짓을 하니까, 그 정부에서 그렇게 물을 먹는 거예요. 뭐 미사일을 쏘는데도, 아유, 얼마나 웃겨요. 그때 조선일보도 그것 때문에 아주 개망신 당했잖아. 예. 포대를 갖다 눕혀 놓으면은 최소한 일주일을 못 쏜다며 그 다음날 쐈잖아요. 그게 국정원 정보력인 겁니다. 그런, 한심한 정보력을 갖고 있는, 김정일 사망도 텔레비전에서 온 국민과 같이 보는 그런 수준의 정보력을 갖고 있는 국정원을 만들어 놓고 네. 그 예산을 말하자면은 이명박 정권을 유지시키고 박근혜 정권을 탄생시키는데 전부 다 선거 공작하는데 정권 유지 안보 공작을 하는데 다 들어붙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요 진짜 국정원 7급 그 공채를 통해서 뽑힌 엘리트라는 거 진짜 요즘 안 믿습니다. 왜 안 믿느냐? 이 정도 되면은 양심선은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국정원 시험, 7급 공채 시험 볼 때는 뭔가 국가 안보를 위해서 뭔가 열렬한 사명감을 갖고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원세훈이가 이명박이 뭐 4대강이나 빨아주고 선거 때 되면은 야당 후보들 뭐 정부 빨갱이라고 이딴 글이나 올리게 하고 하면 쪽팔려서라도 나 같으면 양심선을 하겠어요. 대한민국엔 스노든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국정원 수준이 높다는 얘기는 전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수준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아니 이런 불합리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심선을 하는 그래 현직에 있는 사람 못한다고 쳐. 그만두고 나온 사람들은 얘기 한마디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아이고. 쪽팔려요 진짜 이런 나라에 산다는 게. 기회주의자들만 넘쳐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정의가 바로 선다는 걸 기대하는 것이 불이죠. 예. 자, 문재인 의원이 김관진, 김장수, 윤병세 이제 진실을 말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포함해서 민주당의 지금 대응은 여권의 수에 말려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여권의 수에 말려들었죠. 예. 그게 대화록을 이제 까자라고 한 그 문재인 의원의 심정은 이제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은 깔 땐 까더라도 그걸 이제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문재인이 까자고 해서 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문재인 의원이 뭐 민주당의 대표예요, 원내대표예요. 그렇잖아요. 그 완전히 당직이라든지 당의 공식 논의에서 배제되어 있는 사람 아닙니까? 문재인 의원의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을 전국 운영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의 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절하고 그리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결국은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인 김한길과 대표 그리고 전병헌 원내대표의 몫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전략도 전술도 없고 완전히 그냥 지금 핵심 쟁점은 뭐냐?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핵심 쟁점인 겁니다. 예, 그렇죠. 대선 개입 때문에 모든 게 다 발생하는 거예요. 댓글 공작도 대선 개입의 일환이고 NLL 공작도 대선 개입이에요. 그게 다 김무성의 그 자폭 발언이라든지 권영세의 녹취록을 통해서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이걸 사실은 또 말하자면 덮기 위해서 더 큰 불법으로 덮기 위해서 국정원이 NLL 대화록을 비밀 수준을 낮춰가면서까지 공개하는 그런 폭거를 저질렀고 급기야는 오늘 성명을 통해서 노무현이 NLL을 포기한 게 맞다는 그런 기상천외한 정보 수집기관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딴 식의 성명을 대통령 앞에 버젓이 내놓는 그런 만행과 폭거를 저지르게 된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선거 부정의 핵심이에요. 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더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한 국면이 있었잖아요. 확인했다면 빨리 국정원 정치 개입 책임자 처벌과 국정원 개혁에 치중했어야 하는데 국가기록원에 있는 회의록 원본 열람 공개를 먼저 제안해서 스스로 정쟁의 늪으로 빠져들어갔다. 이런 지적을. 이거를 지금 그나마 제대로 돌리고 있는 게 바로 시민단체 그리고 대학 교수 그다음에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입니다. 그리고 토요일마다 그리고 평일에도 소규모로 일어나고 있지만은 일어나는 바로 촛불 집회가 민주당의 뻘짓을 그나마 브레이크를 걸고 예. 문제의 핵심 쟁점인 국정원의 대선 개입, 선거 부정으로 지금 쟁점을
압축을 시키고 있는 거죠. 예. 최근에 국면을 두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아니 이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어떻게 올라가느냐 이해할 수 없다. 아니 아무리 봐도 국정원 이런 그 부정선거의 최대 수혜자는 박근혜 대통령인데 그 양반은 또 지금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 이해할 수 없는 셀프 개혁을 주문하고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박근혜 지지율은 올라갈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또 이런 시각도 있어요. 성급하게 민주당이 박근혜 책임론부터 꺼내들었다. 그러니까 서서히 이 살라미 전술이라고 하죠. 서서히 가설부터 시작해가지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서 결국에는 박근혜가 최대 수혜자고 결국 이 사건과 무관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다라고 가야 되는데 시작부터 타겟을 박근혜로 설정을 하다 보니 민주당이 대선 불복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자아내기도 했고 지금 새누리당이 오늘 계속 내세우는 것이 아니 어떻게 민주당은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아?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대선 결과를 승복할 수가 없죠. 수는 없는데 예. 문제는 근데 이제 지금은 또 정권 초고 사실 그 2008년의 촛불이 뭐 연말까지 계속 이어지지 못했던 부분들은 실은 아예 정권 초인데 좀 봐줘야지. 너무 좀 몰아세우는 게 말이 돼. 헌정 중단을 바라지 않는 그런 일부 그 안정기후층들 일부가 아니죠. 다수 지금하고는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 예. 그때는 이제 이명박이가 잘못을 하긴 했지만은 예. 누구야 정동영 후보한테 몇백만 표 차이로 이겼단 말이에요. 예. 그게 뭐 부정이 있었다 손 치더라도 그때도 부정 분명히 했을 부정 없었을 수도 있겠다. 그때 노무현 정권 때였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그 정권 우리가 뭐 미쳐가지고 잘못 뽑았다는 거는 뭐 인정을 할 수 있지만은 최소한 그 정통성에 흠집이 가는 일은 없었단 말이에요. 오로지 그 수백만 표 차이에 도취돼가지고 오만방자하게 굴다가 한 큐 그냥 먹은 게 이명박 때의 촛불인데 예.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적법하지 않게 당선됐다는 의심이 가장 큰 거란 말입니다. 그게 합리적 의심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에도 불구하고 왜 박근혜 인기가 올라가느냐. 그게 미스터리다. 근데 전혀 미스터리 아닙니다. 첫째는 이러한 박근혜의 본질이 현재까지는 국민들에게 잘 납득과 설득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한마디로 그겁니다. 자,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사실 신문 시장에서 여론을 독점하고 있는 수구 신문들이 내년 종편의 제어가 문제를 앞두고 박근혜에게 맹목 충성하는 그런 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항상 그러지만은 조정동 보수신문만 가지고는 이제 여론 못 움직여요. 근데 거기에 KBS와 MBC가 완전히 입 닫고 눈 닫고 있는 그런 상태. 그리고 박근혜 얘기만 나오면 그냥 쪽쪽쪽쪽쪽 빨아가지고 해가 으르르할 지경으로 그렇게 아주 그냥 빨아주는 이런 그야말로 언론으로서는 최악의 최저질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 박근혜 인기를 유지시켜주는 가장 근본 원인이고요. 네. 또 아까 우리 김용민 교수가 지적했다시피 그 박근혜가 그렇게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그런 사실에 대한 보도가 전혀 없으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박근혜도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자꾸 지랄이야? 라는 이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 지지도가 나오는 거죠. 그게 기대 심리 플러스 이제 그 언론 장악이 이제 결과인데요. 뭐 전혀 이상할 거 없습니다. 그런 경우 많아요. 아니 나치스도 그랬고 박정희도 그랬고 항상 인기 높았습니다. 총 맞아 죽는 그날까지 박근혜 박정희 여론조사하면 항상 심지어는 제가 그때 군대에 있었는데 군대 말년이었습니다. 군대 말년에 있었는데 박정희 총 맞아 죽었다는 얘기 듣고 야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야? 큰일 났네. 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단 말이에요. 네. 그게 언론 장악의 결과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아니, 박정희는 박정희가 죽는 날까지 통치하는 거야, 사실, 하나의 어떤 그런 움직일 수 없는 하나의 법칙이고 공식 아니었습니까? 그럼요. 특히 유신 선포가 나서부터는, 그 긴급조치라는 게
유신에 반대하는 놈은 무조건 잡아넣을 수 있다는 그런 기상천외한 네. 포고령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법률도 아니에요. 포고령이에요. 그거 다 요즘 위헌으로 이제 다 대부분에서 판결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상태에서 언론은 완전히 압살당했고 오로지 박정희 대통령을 칭송하고 찬양하는 그런 언론들만 존재했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때 여론조사하면요. 박정희가 되지는 그 첫날에 여론조사를 해도 아마 지지도가 80% 나왔을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그때와 지금의 차이에서 참으로 우리가 서글픔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그래 박정희는 총칼로 위협을 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랬다라고 변명이라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뭡니까? 이거 완전히 자발적으로 빨아주고 있는 그때 당시 박정희하고 싸웠다는 그래서 백지강구를 했다는 동아일보의 행태를 보십시오. 가장 처참하게 망가진 언론이 바로 동아일보입니다. 좀 방금 들어온 소식을 보니까 말이죠. 정부 대변인인 유진룡 문화부 장관 이 양반이 국정원 국방부의 발표 그러니까 NLL을 노무현이 포기했다. 이건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 그럼 뭐야 그럼 도대체? 뭐야 도대체 국방부하고 국정원에서 그렇게 이게 발표해놓고 무슨 사조직이야? 뭐야 도대체? 이게 참 아주 웃기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걸로만 본다면은 결국 국정원하고 국방부가 단독 플레이를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부하고 사전 조율 없는 뭐 사전 조율이 됐는데 파장이 좀 굉장히 부정적으로 커지니까 꼬리를 자르려 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그 전말이야. 어떻든 간에, 박정희란다. 박근혜 몰래 그런 일을 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박근혜는 최소한 인지는 했다. 여론이 이제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아예 우리 모르는 일이야.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국정원이 지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고. 말 되는 얘기예요. 그게 뭐라고 변명을 하건 간에 하태경이 제대로 얘기한 거야. 후일 역사는 오늘 국정원이 자폭한 날, 자살한 날로 기록할 겁니다. 그나저나, 채널A의 그 실언이 아니죠. 망언이죠. 망언이죠. 박근혜까지 언급한 걸로 봐서는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모양입니다. 심각한 정도가 아니죠. 어떻게, 게다가 채널A와 TV조선은, 그 특수부대 침투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망언을, 아무 근거도 없이 방송해가지고 방통위로부터 경고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그 실태조사를 한 결과, 온갖 약속했던 그 사항을 하나도 이행 안 한 것으로 다 드러났더라고요. 투자한다는 것도 순 개구라. 100원 투자한다고 했으면 한 40원 정도 투자하고 그냥 자빠지고. 그 다음에 재방송 비율도 30% 이렇게 해놓고 50% 60% 하고 보면은 완전 개판 5분 전이에요. 종합편성 채널이 드라마도 하고 예능도 하고 해야 되는데 손쉬운 저질 평론가들 앉혀놓고 노가리 푸는 걸로 끝나는. 그럼 진짜 그 종편에 나오는 덕보 평론가들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 평론가라는 이름을 붙이서 저는 요즘 평론가는 말 안 씁니다. 쪽팔려가지고. 그딴 채널A하고 TV조선은 내가 보기에는 아웃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계속 빨아주기 하겠지만은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운영해서 날마다 나날이 리스크를 지느니 그냥 장렬하게 칼 맞고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이제, 그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가 마음먹고 박근혜 조지기 시작하면은, 사실, 박근혜 또 허약하기 짝이 없잖아요. 방금 이런 것들이 제대로, 보도만 해봐요. 그거 정권 무너지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조중동이, 물론 이제, 박근혜의 안전이 자기들의 안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빨아주는 그런 면도 있겠지만은, 종편 제어가가 내년 3월인가 이때면서요. 정확한 시기인데 잘 모르겠는데. 그거 앞두고 바싹 몸 엎드려서 박근혜가 옷을 몇 번 갈아입었다는 그따위 기사나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만약 잘라버리면은 가만히 있겠어요? 이 사람들이야 무슨 박근혜 나발이고 자기 이익이 흡진나면은 이제 열받는 거지. 이제 그런 것들이 눈에 불을 보도 빤한데 이경재라든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TV조선하고 채널A는 살려줘야 돼. 그런 지금 치열한 전투가 우리가 안 보는 사이에서 오가고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오늘 수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벌써 시간 다 됐나요?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